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수요일 2부 시간에는요, 생활 속의 공부한 법을 네. 자세하게 또 쉽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코코. 네, 코코 잘 놓쳤습니다. 코코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심종신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두 분 혹시 산재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산재법이요? 예. 네, 들어봤죠. 들어는 봤죠. 네. 예.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하던 도중 업무상재해나 질병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어 산재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업무상재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산재 처리 인정 여부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사례를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희가 좀 애매한 사례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자동차 정비회사에서 수리와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실. 부천에 살고 있는 이 씨는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3년 넘게 자가용을 타고 출근을 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차를 몰고 회사로 가던 중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차량에 들이받쳤는데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다. 출근길에 사망한 이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자, 회사 영업과장인 다팜에는 회사 업무용 차량인 2인용 벤 화물차를 타고 출근했다. 이 차는 원래 업무 시간 동안 거래처 방문이나 물품 배달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영업 책임자인 다팜의 직책상 차를 쓸 일이 많은 데다 통근 시간도 오래 걸려 회사는 열세를 하나 내줬다. 자, 어느 날 다팜매는 새벽에 회사차로 출근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었다. 출근길에 다친 다팜매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예. 네, 두 경우 모두 출근길 그 회사 근처에서 이제 사고가 난 경우인데, 네. 예, 정말 약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을 하는 업무 도중에 사고를 당한 거라면 명백하게 산재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또 출근길이라서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까요? 네. 예. 일단 산재 처리가 되면 근로자에게 어떤 점이 유리한 점이 있냐면 산재라는 것이 공적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음에도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큰 손실을 입게 된 경우 근로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가 일종의 보험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해주는 것이 산재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산재보험 처리가 되면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치료비 상당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그리고 입원 통원 치료 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그리고 치료 종결 후에 잔존장애가 남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장애급여 그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그거를 이제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산재보험이 되는 게 훨씬 유리하겠네요. 네. 자, 그럼 앞서 우리가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네네.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사례 1에서는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출근길 교통사고는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소송을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업무의 준비, 마무리 행위 등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의 기인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요컨대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에 수반되는 활동까지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수반되는 활동까지 그러니까 출퇴근도 들어간다는 거 저도 참 예. 놀랐네요. 예. 그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네. 예, 출퇴근도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요. 법원은 출퇴근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나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예, 대법원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네. 네. 결국 그럼 사례 1에서 이성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출근길 교통사고인데 지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있는 그런 예, 말씀이신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12명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7명, 그다음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5명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도 나왔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이성실의 출근길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예,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결론이긴 그렇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도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출퇴근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 비춰보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인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이성실 씨 차를 받은 그 차가 뭐 신호 위반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네. 그쪽한테 다 물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래요, 산책까지 예. 안 가고. 네. 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 가시 있는 상대방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 상대방이 자력이 없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산재라는 것은 국가에서 든든한 자력이 있는 국가에서 그 손해등을 배상해주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보장 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 가지 더 예. 궁금한 게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보험금을 받고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받고 이게 인정이 될 경우에 그렇게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한쪽에서 네. 받게 되면 그만큼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걸 그렇군요. 법적으로는 손익공제라고 해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공무원을 제외하고요. 출퇴근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예, 사례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출퇴근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또 두 번째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사고라는 이유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물론 소송으로 가게 됐고 1, 2심 법원은 단지 회사 차량으로 그것도 업무용 밴으로 출근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는데요. 네네. 대법원에서는 회사가 출퇴근과 업무 겸용으로 차량을 제공했고 그다음에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 비용을 회사가 전부 부담을 했으며 사례에서 다 판매가 매일 최단의 경로를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출퇴근한 사실을 들면서 다 판매의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첫 번째 사례와는 달리 두 번째 사례에서는 업무상 그 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좀 같은 출퇴근 사고인데 네. 어떤 경우는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 좀 그게 저는 알쏭달쏭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출퇴근 사고에 대한 판례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네. 출퇴근 과정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 등 출근 방법과 경로가 회사의 관리에 따라 이루어졌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통근 버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나 협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회사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유지비를 보조하는 정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게 네.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어쨌든 저희 같이 그냥 대중교통을,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도 있고, 네네. 우리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요, 평소에 어떻게 출퇴근을 하세요? 예. 네. 저도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당연히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도 아닐 뿐더러 저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이기 때문에 근로자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산재 처리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네. 예. 사실 예. 조심해서 운전하시겠네요, 예, 평소에. 예, 예. 저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조심해서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자,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 그리고 관련 법률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 직장인들은 회식이나 술자리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재근 씨도 당연히 자주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잦은 회식이나 술자리로 인해서 다치는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서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 네. 주시죠.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회사의 기획실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김과음. 직책상 회식이나 야근이 잦았는데 어느 날 기획실장은 차장단 모임을 구성한다는 명분으로 저녁 회식을 잡았는데 사실상 회의의 연장선이었다. 참석자 명단과 회의 내용도 본사에 정식 보고될 정도였다.
일행은 10여 명이었는데 1차로 고깃집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했고 10시쯤 1차가 끝나고 일행은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10잔 이상씩 마셨는데 김과음은 자신의 주량인 소주 한 병을 훨씬 초과하고 말았다. 밤 12시가 넘어 귀가하던 김과음은 만취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해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과음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2007년 회사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승진한 이과로. 팀장 승진 후 2, 3주에 한 차례 정도만 집에 다녀갈 정도로 업무도 많고 과로와 스트레스도 쌓여갔다. 회식, 거래처 접대 등으로 최소 주 2회 술자리에 참석했고 폭탄주도 자주 마셨다. 자, 결국 이과로는 그해 12월 간암 진단을 받고 다음해 수술했지만 새로운 병까지 겹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과로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네. 이번에도 아주 흥미있는 사례입니다. 네. 자, 직장인들은 자주 회식을 하고 네네. 또 업무와 관련해서 술자리를 또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자, 이 경우에 일어난 사고. 저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 처음에 입사할 때 이제 뭐죠? 신입사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장님께서 그냥 폭탄을 막 돌리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마시고 곧바로 쓰러져서 입원을 했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이때 이런 지식이 있었다면은 네. 좀 이렇게 요청을 했을 텐데 몰랐네요. 그때는 그냥 잘 입원하고 와라 그렇게 하셨죠? 네, 그냥 입원하고 잘 돌아왔어요. 예, 그런데 정말 결과가 궁금하네요. 예. 예. 이 경우에도 술을 마시는 것은 일이 아니다. 또는 술자리도 엄연한 업무의 연장이다. 그렇게 견해가 나눠질 수 있을 것인데요. 우선 공식 업무가 아닌 회사의 행사, 회사가 주최하는 바자의 회식도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네. 그래서 사례 3과 같이 회식 중에 가암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법원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서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서 부상, 질병, 신체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됐다면 회식 중에 음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자, 회식 중에 음주로 인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회식 중에 음주로 인한 재해는 어떤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까? 예, 물론 예외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 예외가 되냐면 가음 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이 독자적으로 자발적인 결단에서 자기가 그냥 마셨을 때. 예. 네, 그만 네. 마셔라 이랬는데. 네, 네. 그리고 회식 또는 가음으로 인한 심진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회식 중에 음주로 인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요, 사례 3에서는 이 사고가 사실은 그 회식 회장에서 난 건 아니고 네. 집에 돌아와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예, 회식 장소에서 벗어난 건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회식 종료 후의 사고로도 볼 수도 있는데요. 법원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됐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는 사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다는 법의 목적에 맞게 판단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법원은 사례 3의 경우에 기획실장이 주도하에 회식 참여가 강제되었고 그다음에 비용이 업무 추진비로 지출되었으며 회식에서 가함한 것 때문에 사고가 난 점 등을 들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회식도 이제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렇죠. 그 회사의 공식 회식으로 인해서 인정될 경우 회식 중에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그 후에 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례 4번째에서는 그때 어떤 직접적인 회식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네. 누적이 돼가지고 사고로 예. 연결됐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예. 근데 사례 4의 경우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인데 그렇죠. 이 가로의 유족들은 평소 과중한 업무로 누적된 가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로나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요? 네. 예. 제가 오히려 보기에는 이런 사례가 예. 가장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걸로 네. 보여집니다. 예. 네. 이게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니고 세월이 오랜 세월 누적되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받아주지 않은 것인데요.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그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탄주를 자주 마셔서 건강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곧바로 업무와 관계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요. 예. 저 친구 중에요. 이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보면은요. 항상 이제 뭐 회식 같은 데 가서 과음을 하고 오면 그 다음날 괜히 직장 상사 때문에 과음했다 그러면서 이거 산재 신청해야 돼 이런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이제 꼭 알려줘야 되겠네요. 조심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제 스트레스 네. 같은 게 이제 암이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것을 또 입증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 입증이 안 됐을 때는 인정이 안 된다는 네.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업무상 재해와는 상관없이 일단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안 되니까요. 맞아요. 뭐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는 좀 서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당연히 네. 과음으로 만취한 사람은 주위에 멀쩡한 동료들이 챙겨야겠죠. 그리고 최근 법원에서는요, 함께 폭탄주를 마시고 만취하여 추락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일행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한 바가 있어서 그래요? 더더욱 술 취한 일행을 멀쩡한 일행들이 챙겨야 된다는 네.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냥 술을 좀 안 마시면 안 될까요? 회식을 가서도요. 그 전에 네. 저한테 헛개나무나 뭐 이런 거 좀 주세요. 미리미리 좀 주시고. 술 안 드시잖아요, 저 혹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저 변호사님은 어떻게 회식이나 업무상 술자리 좀 많은 편이시죠?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변호사들은 술자리가 많을 것이라는 어떤 사회적 통념이 있는데 네. 뭐 또 재미없는 답변이긴 하지만 저는 네. 좀 술자리를 가급적 자제하는 편이고 어쩔 수 없는 자리에는 뭐 나가긴 하는데 뭐 네. 횟수로 따지면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두 번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래요? 상당히 뭐 자제하는 편입니다. 예. 네. 따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네. 운전도 참 조심하게 하시고 술도 안 드시고. 아빠도 일찍 들어오시고. 네네. 어쨌든 저 회식을 하든 업무를 하든 자기 몸에 어떤 막 피해까지 주면서까지 하는 거는 맞아요. 좀 무리고 오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 내용과 관련해서 카카오톡으로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회사가 주관하는 체육 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족구 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인데 네.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제 라고 친구랑 해주셨어요. 정말 비슷한 경우네요. 네, 어쨌든 회사 체육대회였고 그 상황에서 다쳤어요. 예. 어떻게 되나요? 예, 앞서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의 어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참가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운동, 경기, 뭐 등산대회, 야유회 이게 다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거는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쟁점 사례들 저희가 4가지로 풀면서 좀 살펴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자, 끝으로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쟁점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나 수단이 사업주의 직접적 간접적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서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회식, 체육대회 등의 회사 행사에서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서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 잘 알아두시고요. 예, 평소에 좀 조심하시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코생활법률 심종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